안녕하세요. 화요일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반짝하더니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았던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대에 올라서게 되면서 전반적인 악재가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는 점 시장에는 실망 요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국제금리가 4%대로 올랐습니다. 2년물, 10년물 모두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연속으로 불어닥치게 되면서 큰 피해를 미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소비 쪽과 관련해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동에 대한 전쟁 우려 계속해서 이제 석유 쪽으로 좀 더 옮겨붙는 그런 흐름이 인데요. 유가가 WTI가 3.7 그리고 브렌트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됐었는데요. 엔비디아 강했습니다. 이날 다시 한번 이 냉각 제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공개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개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됐다라는 점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하락하게 되는 또 다른 큰 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일라이 릴리와 관련해 체중 감량 약물이 심장 건강에는 좋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 뉴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소식들이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6가지 소식 중에서 2가지가 바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펩트론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와 공동 연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역시 10월 15일 날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신중한 투약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있던 화장품을 잘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 힌트들 알아봅니다. 자, 모닝 리포트 체크해 볼 텐데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통신 업종 중에서 계속해서 탑픽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도 견조한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고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이버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숲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리블렌딩을 한다라는 포인트를 두면서 앞으로를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1% 하락했고 S&P 500이 0.9% 밀리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분을 한 3분의 2 정도가량 내놓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채권 금리가 부담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가 80달러 턴을 돌파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악재로는 허리케인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 패소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재료였었고요. 일부 기술주들은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악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날 10년물이 4.03% 그리고 2년물도 4%대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난 8월 이후 미국의 국채금리가 4%를 넘긴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미국의 노동부가 내놓은 9월 고용보고서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이 그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은 확인이 되면서 페드가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했다는 것에 따라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50bp 인하는 34%에서 0%로 줄어들었고요. 25bp 인하는 65%에서 84%, 그리고 의외로 동결이 0%였었는데 16%까지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허리케인이 또 한 몫을 했는데요.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의 남동부를 강타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지 10여일 만에 다시 한번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이 또다시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관통하게 돼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밀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폭풍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헐린 피해 복구도 다 마치지 못한 플로리다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보험주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부진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장이 됐었을 때 향후 고용 데이터와 연말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들도 악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7일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80를 상회를 했고요. 이렇게 $80가 넘은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유가 WTI는 3.7% 오르면서 역시 $7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승세와 관련해서 반대로 이번 상승이 과도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원자재 전문 케일러 캐피털의 브렌트 벨트로 창업자는 석유 수요는 여전히 약한 반면에 이란 시설이 타격을 입더라도 오펙을 중심으로 추가 생산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와 관련해서 엇갈린 가운데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2.2%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분기당 10만 개 이상의 GPU가 탑재된 냉각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도 연관성이 깊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폭스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올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엔비디아만 윗골이 달면서 2.2% 상승한 $1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부진했던 테슬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보택시를 곧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공개는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기한 점 악재가 됐습니다. 테슬라 3.7%나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번스타인 쪽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공개하는 건가,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이 자율주행 모빌아이에 대한 이 목표가도 하향 조정을 하고요. 이와 반대로 테슬라는 밀렸지만 중국차 3인방은 중국의 경제성장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강세를 띄었다라는 점, 완성차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의 하락을 더 깊게 만들었던 알파벳의 움직임이었었는데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2.4% 하락하면서 $164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독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동반 하락을 시켰고요. 알파벳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3년 동안 금지 명령을 당했고요. 또 스토어에 대한 전면 개정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일라이 릴리 쪽과 관련해서요. 체중 감량 약물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일라이 릴리 1.2% 올라간 $898,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역시 이날 상승세를 동반해서 보여줬습니다.